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찢어질 듯 아프신가요? 병원에 다녀도 매일 약을 먹어도 통증은 줄지 않고 점점 심해지고 계신가요? 상담을 해보면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고 결국 수술밖에 없다고 하시던가요? 안녕하세요. 통증의학 전문의 장명수입니다. 30년 넘는 시간 동안 무릎, 허리,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만 수만 명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께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통증의 진짜 원인과 약 없이도 통증을 줄이는 생활 속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통증 속에 두려우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매일 밤 손가락 하나로 단 10분만 투자해도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지압법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환자였던 78세 정복자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지긋지긋한 허리복대를 풀었습니다. 81세 문용기 어르신은 열흘 만에 진통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3주 후에는 손주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였습니다. 허리, 무릎, 다리 통증, 좌골신경통, 심지어 수면 장애까지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비싼 장비도 독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손가락 하나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 3곳, 지금부터 그 부위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가장 아프신 부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통증 완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 하나만 제대로 풀어줘도 무릎, 허리, 골반까지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압 포인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내측광근이라 불리는 근육인데 이 부위를 제대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과 골반,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주무르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증이 있는 곳보다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이 근육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3세 장미자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지도 못했고 버스 탈 때도 발을 제대로 들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수술을 권유했고 어르신은 수술이 무서워 몇 년 동안 진통제만 드셨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권해드린 건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지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셨지만 평소처럼 드라마 보시며 하루에 딱 2분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타구니에서부터 무릎 안쪽까지 이어지는 길을 검지와 중지를 세워서 살짝살짝 눌러가며 아픈 부위가 나오면 그곳은 5초간 멈춰서 지그시 눌러주시는 겁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아프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 느껴지던 찌릿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고는 버스를 탈 때도 발을 쉽게 들 수 있게 됐고 시장까지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굳어 있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에 전달되는 힘이 왜곡됩니다. 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골반이 다시 바로 서고 무릎 관절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라해 보시죠. 편하게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살짝 구부립니다. 무릎 안쪽에서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넓은 근육을 손가락 2마디로 살짝 눌러내려가며 아픈 부위를 찾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5초간 멈추고 눌러줍니다. 양쪽 허벅지를 각각 1분씩만 해도 좋습니다.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첫 주에는 통증이 조금 누그러지는 게 느껴지고 둘째 주엔 걸음걸이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3주 후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지압 포인트는 발바닥 중앙입니다. 우리가 용천혈이라 부르는 이 지점은 신장과 자율신경에 연결된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허리 통증, 무릎 통증뿐 아니라 손발 저림, 수면 장애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발바닥이 중요한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발에는 7,000개 이상의 말초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온몸의 감각과 균형을 조절하고 척추와 관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발바닥이 굽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더해지고 균형을 잃기 쉬워 넘어지기도 쉬워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금자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과 요추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고 아침이면 발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밤에도 자주 깼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께 드린 건 아주 간단한 처방이었습니다. 매일 자기 전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일주일 후 아침에 발바닥이 따뜻해졌다며 웃으셨고 3주가 지나자 진통제를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2달 뒤에는 매일 가벼운 등산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따라해 보세요.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곳을 찾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눌렀다가 2초간 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지나치게 아프거나 간지러우시면 로션을 조금 바르고 하셔도 됩니다. 양쪽 발을 각각 1분씩 하루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지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많습니다.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져 손발 저림이 줄고 말초신경이 자극되어 신경 기능 회복이 촉진됩니다.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발바닥 근막이 풀리면서 무릎 허리 통증까지 완화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은 뇌로 전달되는 감각 신호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용천혈을 10분간 지압한 시니어 그룹에서 뇌의 해마 활동이 1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발바닥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전신의 회복과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압 포인트는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이 부위는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이라 부르고 허리 통증, 좌골신경통, 다리 저림 같은 만성 통증에 깊게 관여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은 계속 구부러진 상태로 굳게 되고 이때 무릎 뒤쪽 근육과 인대가 단축되면서 좌골신경을 눌러 허리와 다리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박인수 어르신은 오른쪽 다리가 시리고 저려서 밤에 자주 깨어나셨고 수술을 한 번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오금 부위 마사지였습니다. 반신반의 하셨지만 하루아침 저녁 1분씩 무릎 뒤 오금을 부드럽게 눌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립니다. 무릎 뒤쪽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위, 그곳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살짝 눌렀다 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5초간 누르고 2초 쉬기를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또는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부드럽게 문질러 주셔도 좋습니다. 단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지 마시고 호흡을 편하게 유지하면서 진행하세요. 무릎 뒤쪽은 신경과 혈관이 집중된 부위이기 때문에 강한 자극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박인수 어르신은 2주가 지나자 밤에 자다 깨는 일이 줄었고 한 달 뒤에는 진통제를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30분씩 집 앞을 걸으신다고 합니다. 이 부위를 지압하면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좌골신경의 압박을 줄여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을 완화하고 둘째 무릎 뒤 근막을 풀어줘 다리 전체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셋째 하체 혈류를 개선해 무릎과 허리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돕습니다. 또한 위중혈 자극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금이라는 작은 부위를 지그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수년된 통증이 한 걸음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부위 허벅지, 안쪽 발바닥, 중앙무릎, 뒤오금 이 세 곳만 하루 3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무릎, 허리, 다리 통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도 쉽습니다. 앉아서 눕기 전에 TV 보면서 그저 손가락 하나면 됩니다. 허벅지 안쪽은 무릎과 골반의 균형을 바로잡고 발바닥 중앙은 온몸의 신경과 혈액순환을 깨우고 무릎 뒤 오금은 허리에서 내려오는 좌골신경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루 3분입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단순한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계 필요 없습니다. 약도 아닙니다. 병원에 꼭 못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똑똑합니다. 단순한 자극 지속적인 습관이 두 가지만 있으면 30년 묵은 통증도 분명히 줄어듭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고 쉬운 습관입니다. 지압을 하면서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간단한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위에서 팔, 다리 천천히 쭉 펴기 기지개를 3번 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기를 5번만 해보세요. 허리가 덜 당기고 아침 통증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수건 하나, 그걸 무릎이나 허리에 10분만 올려두세요. 지압 전에 근육이 풀리고 혈류가 도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점심에는 무리하지 않는 걷기, 집 안이라도 좋습니다. 거실부터 주방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고 관절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보세요. 다리 하나당 10번씩만 해도 근육은 금세 반응합니다. 저녁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지압을 합니다. 허벅지 안쪽이나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중 하루에 한 군데씩만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며 매일 한 부위씩 딱 3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통증이 생기면 무조건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움직이면 더 아플까봐 침대에 누워만 계시거나 진통제만 반복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누워만 있으면 근육은 굳고 관절은 더 약해집니다. 통증은 더 깊어지고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많이 하면 빨리 나을 거라고 하십니다. 지압도 너무 세게 하시고 운동도 갑자기 오래 하려 하시죠. 이건 몸에 무리가 가고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단순하게 매일 조금씩입니다. 하루 3분 지압, 하루 5분 걷기. 이 간단한 습관이 쌓이면 몸이 바뀝니다. 통증도 조금씩 물러갑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 온 통증을 줄이는 하루 건강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그대로 기지개를 3번 쭉 펴주세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다리를 길게 쭉 뻗는 동작입니다.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5번만 천천히 해보세요. 허벅지와 무릎 관절이 깨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기상 후 화장실을 다녀오신 다음 따뜻한 수건 하나를 준비하셔서 무릎 또는 허리에 10분간 찜질을 해주세요. 이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좋고 침대에 기대 앉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따뜻한 열이 근육을 풀어주고 지압을 할 때 통증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 생강차 한 잔 또는 따뜻한 물이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도와 통증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낮 시간입니다. 외출이 가능하신 분은
집 근처를 천천히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부터 디디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의식하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이 있다면 2층까지만 오르셔도 아주 좋습니다. 너무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마트나 동네 슈퍼를 천천히 다녀오셔도 됩니다. 외출이 어려우신 분은 집 안에서 실천해 보세요. 거실에서 주방까지 천천히 왕복 걷기.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압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압 전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양쪽 10회씩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동작이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주고 무릎 통증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안쪽, 내일은 발바닥 중앙, 모레는 무릎 뒤, 오금 이렇게 세 부위를 돌아가며 매일 한 곳씩만 하세요. 각 부위마다 1분씩만 TV 보면서 혹은 누운 상태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압을 마친 후에는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3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몸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보고 스스로와 소통하는 것도 통증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 열심히 실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함께한 수많은 어르신들 대부분이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3달 뒤, 4달 뒤 통증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하루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것뿐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내일은 하루 10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통증을 겪으시면서 잘못 알고 계신 오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바꾸셔도 통증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아픈 부위만 문지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이렇게 아픈 곳만 만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허벅지 안쪽 근육에서 시작될 수 있고 허리 통증이 발바닥이나 오금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3군데를 돌아가며 지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통증도 사라집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안정을 취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만성 통증은 다릅니다.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관절은 굳고 혈액순환도 느려져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걷기, 기지개, 의자 운동 다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진통제를 오래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진통제는 증상을 잠시 줄여줄 뿐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계속 먹다 보면 위장이 안 좋아지고 간에도 부담이 되고 무엇보다 내성이 생겨 약을 먹어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손으로 직접 만지고 눌러주는 방법, 즉 비약물 치료를 강조드립니다. 근육을 풀고 신경을 이완시키는 것, 그게 바로 통증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마사지를 한 번에 오래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압은 세게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극은 염증을 더 키우고 근육을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하루 1분씩, 3분씩 짧게 자주. 이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5번째,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만큼 저는 안타까운 말이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느려지고 회복도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통증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했던 대부분의 환자들이 70대, 80대였습니다. 그분들도 통증에서 조금씩 벗어나셨습니다. 하루 3분의 습관으로 계단을 오르고 손주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시작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내 이야기 같다 생각되신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통증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하루에 한 군데, 하루에 한 번 그걸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지금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침대 위에서 기지개만 켜셔도 좋습니다. 발바닥을 손으로 한번 쓸어만 주셔도 됩니다. 통증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줄어듭니다. 제가 함께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졌다고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고 밤에 중간에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절대 특별한 치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작은 습관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단 3분. 그 시간이 당신의 관절을 살리고 당신의 걸음을 되찾아 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압과 걷기 습관 듣기엔 단순해 보여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함께했던 어르신 두 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83세 김봉래 여사님입니다. 여사님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마트 앞 주차장조차 혼자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움직이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고 수술을 고민하셨지만 그게 겁이 나서 진통제로만 버티고 계셨죠. 제가 제안드린 건 딱 3가지였습니다. 허벅지 안쪽 하루 1분 지압 기상 후 간단한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생강차 한 잔. 여사님은 그날부터 지압을 시작하셨습니다. TV 보시면서 매일 1분 처음엔 딱딱하고 아픈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셨지만 3주가 지나자 지팡이 없이 병원 진료실 문을 직접 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아이고 소리가 사라졌어요. 무릎이 덜 아프니까 숨도 덜 차고 요즘은 시장도 혼자 다녀옵니다. 그날 저는 몸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76세 조영수 어르신입니다. 조 어르신은 허리 수술을 2차례나 받으셨고 오금 부위가 굳어서 다리를 절며 걷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밤이면 다리 아래쪽이 찌릿찌릿했고 2시간 이상 내리자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무릎 뒤 오금 부위를 하루 1분 지그시 눌러주는 지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하지만 약속대로 하루 한 번 그 작은 실천을 30일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은 말하셨습니다. 통증이 70%는 줄었고 밤에는 5시간 넘게 쭉 잘 수 있게 되었다고 2달 뒤엔 아내와 함께 운동장 한 바퀴를 걸으셨다고 합니다. 내 다리가 다시 내 다리 같다는 게 이렇게 감동일 줄 몰랐다고 그 말씀을 하실 땐 눈가가 촉촉하셨습니다. 이 두 분 모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약에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제대로 된 자극을 주고 작은 습관을 반복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기억하실 수 있도록 다시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엔 기지개와 무릎 펴기 5번 그리고 따뜻한 찜질 10분. 낮에는 무리하지 않는 걷기 집안에서 왕복 걷기나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운동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지압 허벅지 안쪽 발바닥 중앙 무릎 뒤 오금 이 세 부위 중 하루에 한 군데 딱 3분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주시는 것. 이게 하루 10분 건강 루틴입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가 가볍고 밤잠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그 순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통증 없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 몸을 위해 한 작은 행동 그게 내일의 회복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몇 살이든 몇 년을 아프셨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껏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많은 분들께 영상을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실천 가능한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당신의 생활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후지혜백과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